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활 속의 법률이죠. 우리와 너무 밀접한 또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결을 갖고 오신 분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오늘 김정우 변호사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갖고 오신 판결은 조속 재결 청구와 지연 가산금 분쟁. 이 조속 재결 청구, 그러니까 말 풀이부터 좀 해주세요. 예, 조속 재결 청구라는 것은 재개발 구역에서 예. 현금 청산자에 대해서 이제 청산금을 좀 확정하는 절차가 이제 수용 재결 절차로 가는데요. 예. 수용 재결 전에 뭐 협의 단계, 근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수용 재결, 또 이의 재결 또는 법원의 행정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청산자들이 나는 조합하고 협의하지 않겠다. 빨리 나에 대해서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해 줘라고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빨리 결정해서 예. 돈 달라. 예, 빨리 수용 재결을 신청해 달라 했는데 조합이 수용 재결 신청을 지연했어요. 예, 그런 예. 걸 바꾸고 나서도 지연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예, 예. 지연 가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자에게. 근데 김 변호사님, 왜 조합은 그렇게 지연 가산금이 나가고 이게 줄 돈이니까, 물론 줄 돈이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걸 예. 안 주니까 지연 가산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아니요. 예. 그 수용 재결을 늦게 신청한 거죠. 늦게 신청해서 지연 가산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수용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자만 할 수가 있어요. 청산자 입장에서는 그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 수용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시행자가 있다고 한다면 공정하게 자, 청산자 입장에서 그럼 빨리 나게 해줘 수용 재결. 예. 근데 만약에 그걸 지연할 경우에는 그럼 지연 가산금을 주는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자, 공익사업법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법에서 사실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 물론 최근에는 도시정비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예. 이 지연가산금 제도가 도시정비법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구법에 따라서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구역이 있어요. 네, 그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 이제 사실 지연가산금이라고 하면 왜냐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과거에는 연 20%. 와, 엄청 보상금 결정된 보상금의 연 20%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1년이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2억을 2억이죠. 붙여서 줘야 엄청나게 되는데요. 큰 거죠. 예, 다만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연 12%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은행 금리보다만 3배 되는 건데요. 그렇죠, 굉장히 예, 높죠. 예. 만약에 현금 청산자가 다시 수십 명, 수백 명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조합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용 재결 신청을 늦게 할 경우에는 지원 가산금만 몇백억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수행했었던 사건에서도 지원 가산금이 한 260억 정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크네요. 예, 근데 이제 정부 승소를 했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요? 예, 축하합니다. 그랬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 이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금 산정, 예. 그렇죠? 보상금이 확정이 되어야만 거기다가 지원 가산금을 붙이겠죠. 예. 그러면 그 지원 가산금을 붙이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확정을 할 거냐, 어느 기관에서, 예, 이게 좀 쟁점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 뭐 현금 청산에 관한 손실 보상금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네요. 시점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자, 현금 청산 절차를 보면은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협의 단계가 있고요. 협의가 예. 안 될 경우에는 수용 재결. 최초에 토지 수용 재결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에 불복을 하면 이의 재결. 예. 그다음에 이의 재결에 대해서도 불복을 하면 이제 법원에 예.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그 금액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각 단계별로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지정된 감정인이 평가하는 것과 예. 이제 법원이 선정한 그 감정인이 그 평가하는 것과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좀 증액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한 그 손실보상금이 좀 더 높은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이 절차 도표를 보니까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를 해서 불발이 되면 네. 수용 재결
신청을 하는데 예. 수용 재결에서 불복을 하면 이의 재결, 예. 거기서 또 불복을 하면 소송 법원을 가는데 예. 이 불복해서 이의 재결을 하는 과정은 중토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소송은 이제 행정소송이니까 관할 법원에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제 단계는 그렇고, 예. 이건 뭐 시간도 그렇고 산정하는 보상가 기준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감정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기준 시점은 확정이 돼 있어요. 기준 시점은 시점은 확정. 확정돼 있는데 그 당시에 손실보상금이 얼마냐 예. 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났던 거죠. 그 만약에 높은 금액이면 지원가상금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금액이 낮으면 손실보상금이 낮으면 지원가상금도 낮아질 테고요. 그게 클 것 같은데요, 단위가 예. 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조합 입장이나 예. 청산자 입장이나 예.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30까지 갔었던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순서대로 봐서는 네. 뭐 불복해서 이의 재결을 하면 중토위. 그러니까 처음에 수용 재결은 지방토지수용회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방토지 관할 지방도시수용위원회에서 했다가 하고요. 거기에 불복하면 중토위, 중앙토지수용회에 이의를 재결하고 예. 거기서 또 불복을 하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청산자를 좀 불쌍히 여겨서 뭐 안 되게 여기서 그런 측면도 있고. 예,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감정하기 가장 정당한 금액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 사실 이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서울 행정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예, 서울 행정법원 판사님도 예. 이제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해야 되지. 그럼 이게 1심인가요? 예, 그 1심입니다. 1심이죠. 예. 예. 근데 서울 고등법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2심에서는 예, 2심에서는 제1심을 이제 파기하고요. 예. 사실 다른 입장이었는데요. 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네. 최초로 수용 재결 나온 그 금액으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가상금도 산정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예. 그럼 3심은 어떻게 됐냐? 대법원. 대법원에서는 서울 고등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지방 토지수용회 그렇죠.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금액으로 지원가상금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청산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되었지만 또 조합의 입장에서는 한실은 예 낮죠. 몇 사실 개네요, 이 진짜. 사건에서도 법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더 높았던 사안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예, 시간도 대체적으로 지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건의 내용 한번 다시. 예. 예. 그 사건의 내용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최초 된다는 건데, 수용 그렇죠. 재결할 최초의 때. 수용 재결. 예. 핵심적인 이유를 보자면 일단은 공익사업법에 예.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 예. 거기에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공익사업부에 그 규정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죠. 예. 아. 그리고 그것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법원 금액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연가상금의 이제 목적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을 지연하는 데에 대한 제재의 성격입니다. 예. 근데 반해서 이제 손실보상금, 현금 청산자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거죠. 양자가 목적이 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문에 그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금액에 가산하는 게 맞다.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관할 토지수용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이 금액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어떤 결과 나올 때까지 이때 주는 돈은 지연가상금이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이게 거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현금 청산자에 대한 보상금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토지와 건물, 지작물 이거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이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다 해서 1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수용 재결 신청을 또 지연했어요. 예, 지연했어요. 그러면 일단 10억은 주고요. 이 10억에 대한 지연가상금을 얼마를 줄 거냐 이게 되겠죠. 지연가상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결정한 게 지연가상금 얘기죠? 예, 지연가상금. 손실보상금이 아니고? 예, 손실보상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결정되는 금액이 있고요. 네. 근데 이거에 불복하면 법원에 가서 다시 감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10억이었는데 네. 법원으로 갔는데 11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지연가산금을 산정할 거냐, 11억 원을 가지고 지연가산금을 산정할 거냐, 네. 이거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그러니까 나겠죠. 10억으로 하라. 그렇죠. 10억 원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수행했었던 다른 사건에서도 이제 법원의 감정평가 금액 이게 높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 조합의 입장에서 한 10억 원 이상 세이브했었다. 아, 조합 입장에서는 나중에 정산할 때 큰 소리 칠 만한 좋은 일이 발생한 거네 이번에 판결로. 예, 그렇죠. 예,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이 참 저도 전문가라고 했는데 전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깊이 있게 모르니까 우리 김정우 변호사랑 이야기하면 변호사님하고 얘기하면 우리 방송 찍기 전 한 30분부터 제가 질문을 해요. 쭉 스토리를 물어보고 용어도 물어보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계시죠?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모든 분쟁이나 궁금사항 그래서 어디다 하셔야 된다고요?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변호사님입니다. 그리고 내용 좋으시면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뭐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큰 힘 되겠습니다. 자, 김정우 변호사님 오늘도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결 갖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